안녕하세요. 나눔 전문의 이재호입니다. 오늘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에서는 난임시술, 보조생식술의 꽃이라고 불리는 체외수정, 시험관 시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78년에 영국에서 루이스 브라운이 첫 시험관 시술하기로 태어난 이후 시험관 시술은 비약적인 발전을 통해 진행해 왔습니다. 약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세계의 여러 병원에서 수많은 연구와 실험, 조사를 통해 많은 변화를 거쳤고요. 현재에 이르러서는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시행하는 시술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희 마리아 병원에서도 전국 분원들을 다 합치면 한 해 수만 명이 넘는 예비 부모님들이 시술을 받고 있고요. 이 숫자는 전 세계적으로도 5손가락 안에 꼽히는 이례적인 시술 건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험관 아기 시술, 체외 수정이란 무엇일까요? 자연 임신 시에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엄마의 나팔관에서 끝에서 수정이 되고요. 수정된 배아가 조금씩 며칠간 이동해서 자궁 내막에 도달하고 착상을 하게 됩니다. 이 전 과정에서 엄마의 체내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과정이 엄마의 몸 안에서, 체내에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해서 수년간 임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정자와 난자를 몸 바깥에서 수정시켜서 착상 직전의 배아까지 키우는 체외 수정 시술이 바로 그 대안이 될 수 있겠죠. 사실 이렇게 몸 안에서도 잘 안 됐던 일들을 몸 바깥에서 성공시키려고 하다 보니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늘 그렇듯이 우리는 끝없이 도전을 했고 길을 찾았고 방법들을 강구해서 체내 수정이 실패해온 많은 부부들이 대안이 되어 왔습니다. 영어로는 체외를 뜻하는 in vitro, 수정을 뜻하는 fertilization을 합쳐서 in vitro fertilization 이라고 부르거나 혹은 약자로 줄여서 IVF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시험관 아기, 시험관 시술은 사실 정식 명칭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워낙 널리 알려져 있는 명칭이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도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에는 혼용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자가 채취가 돼서 시험관, 테스트 튜브에 담기고 정자도 채취가 되게 되면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험관에 담기기 때문에 이런 명칭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험관 시술을 영미권에서도 테스트 튜브 베이비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시험관 시술, 체외 수정의 대상은 누구를 고르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첫 번째로는 양측 나팔관, 양측 난관이 모두 막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나팔관 조영술을 통해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양측이 다 막히게 되면 물리적으로, 자연적으로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기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연 임신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시험관 아기 시술을 시행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심한 남성 난임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즉, 정자 수가 많이 부족한다든지 정자의 운동성이 극단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정자들이 자연적으로 난자를 만나 수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운동성이 있는 총 정자 수가 100만 개 미만일 경우, 또한 운동성이 있는 총 정자 수가 100만 개는 이상이지만 1000만 개 미만인 경우, 그러면서 2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해서 난자를 채취하고 난자 세포질 내에 정자 주입술, 익시라는 과정을 통해 수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은 사람이 직접 제일 건강해 보이는 정자를 현미경으로 보면서 고르고 미세한 바늘 끝에 담아서 인위적으로 난자 내로 찔러 넣는 시술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원인 불명의 난임 부부에게 시험관 아기 시술을 권하게 됩니다. 물론 여성분의 나이, 난소 기능, 난임 기간 이런 것들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는 있지만은 보통은 클로미펜이나 페마라와 같은 배란 유도제를 복용하고 배란일을 예측해서 부부관계를 통한 자연임신 시도를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또한 상황에 따라서 그 이상도 시도를 해보고요. 그 이후에는 인공수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인공수정을 3회에서 6회 정도 시행해 본 뒤에도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시험관 아기 시술을 저희가 권유해 드리게 되는데,
현행 보험 적용 기준에서는 원인 불명의 난임이면서 3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 또 여성의 나이가 36세 이상이면서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심한 자궁 내막증으로 골반 내 유착이 동반된 경우입니다. 내막증이 동반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연 임신 시도 인공수정의 성적이 별로 높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시험관악기 시술을 진행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배란 장애가 있어서 12회 이상 1년이 넘도록 배란 유도를 통한 자연 임신 시도를 하였는데도 임신을 성공하지 못한 경우도 시험관 시술을 권해드리게 됩니다. 그럼 체외 수정 시술을 진행하는데 얼마나 걸리고 전체 시간은 얼마나 소요가 될까요? 장기요법, 단기요법 등 여러 가지 과배란 유도 방법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각각 방법에 따라 시작하는 시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다른 과배란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일반적으로 시술은 보통 생리 시작 후 3일째부터 자가주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개인차가 조금씩은 있지만 보통 열흘간 과배란 자가주사를 투여하게 되고요. 주사를 투여하면서 첫 주사로부터 4일 후부터는 초음파로 난포가 반응하고 자라고 몇 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의 재량에 따라서 스타일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틀에서 3일에 한 번씩 병원을 방문해서 초음파로 난포 크기를 재고 확인을 하게 되고 주사 10일차가 되면 대부분의 경우 다 자라게 됩니다. 그로부터 2일 뒤에 채취를 하고 그 3일 뒤에 이식을 하면 시술이 끝나는데요. 결론적으로 생리 시작부터 이식까지는 개인차가 있겠으나 약 3주 정도 소요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모니터링을 위한 초음파, 질초음파는 간단하게 수분 내로 끝나고요. 채취를 하는 과정도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립니다. 배아 이식도 약 5분 내외의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채취와 이식 등 시술 후에 누우면서 안정을 취하는 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로 길기 때문에 이 전체 과정이 오래 걸린다고 많이들 느끼시기는 합니다. 그럼 체외 수정의 각각의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단기요법 시에는 생리 시작 후 2, 3일째, 장기요법 시에는 병원에서 정해준 날에 방문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성선 자극 호르몬이 담겨있는 자가주사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난포를 키우게 됩니다. 자연주기 혹은 저자극요법 시에는 클로미펜과 같은 경구 복용약제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성선 자극 호르몬을 주사로 투여하게 되고요. 많이 알고 계시고 사용해 보신 고나레프, 폴리트롭, 메노표, 메리오날 등이 있고요. 퓨레곤, 고나도핀, 에론바 등의 약제 등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가 피하 주사로 매일매일 스스로 찔러야 되기 때문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힘든 과정이 어떤 분들에게는 되실 수도 있겠지만 미리부터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다 교육을 해드리고 있고 처음이 낯설어서 그렇지 거의 대부분 스스로 잘 맞고 오십니다. 초음파로 이틀에서 3일에 한 번씩 내원해서 난포가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난포가 18mm에서 20mm 정도 자랐을 때 다 자랐다 라고 의사가 판단하게 되고요. 이때 난포 성숙 주사를 투여하게 됩니다. 일명 난포 터지는 주사로 알려져 있고요. IBFC, 오비드렐, 코리오몬, 프레그닌 이런 약제들을 그렇게 사용합니다. 난포 성숙 주사는 보통 오후 늦게나 저녁에 투여하게 되는데요. 주사 맞고 34에서 40시간 후에 난자 성숙이 완성이 되고 배란이 됩니다. 이렇게 성숙이 다 됐지만 배란이 되기 직전에 이때 질을 통해서 초음파를 보면서 바늘을 찌르고 난자를 펌프를 통해 빨아내는 게 되는데 이것을 난자 채취라고 부릅니다. 따져보면 채취는 결국 주사를 맞은 날로부터 2일 후 오전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난자 채취는 보통 간단히 국소 마취 하에 진행이 되지만 난자수가 너무 많거나 채취하는데 의사가 판단하기에 통증이 많이 예상되는 경우, 또 본인 스스로 너무 걱정이 많이 돼서 겁이 나는 경우에는 간단한 수면 마취를 동반해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시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시술 끝나고 한두 시간 정도 안정을 취하셨다가 귀가하시게 됩니다. 난자를 채취하는 당일에는 물론 남편의 정액도 채취가 함께 이루어지고요. 같이 내원하시도록 안내를 받으시게 됩니다. 좋은 상태의 정자를 얻기 위해서 남편도 난자 채취 전 이틀에서 7일 사이에 금욕기간을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이식은 언제 할까요?
난자 채취와 정액 채취가 잘 이루어지면 바로 그날부터 난자와 정자가 체외에서 수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틀에서 5일간 수정된 배아가 배양실 내 인큐베이터에서 저희 연구진의 모니터링 하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게 됩니다. 이식은 이렇게 이틀에서 5일간 배양이 된 배아들을 엄마의 자궁 속으로 전달해주는 과정입니다. 보통은 채취 후 3일 뒤에 배아 이식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이틀에 하기도 하고요. 혹은 5일에 배아 이식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배아 이식이 끝나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신 확인을 위한 혈액 검사를 하기 전까지는 병원에 따로 방문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십니다. 배아 이식을 하고 나서 행동 요령은 예전에 올라온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식을 하면 다 끝난 걸까요? 그 이후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난자를 채취하고 나서 약 2주 되는 날쯤에 제일 중요한 임신 확인을 위한 혈액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결과가 나오면 초음파에서 아기집이 관찰될 시점을 최종 임신 확인을 위해서 내원하시도록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혈액 내 베타 HCG, 임신 호르몬의 수치의 변화에 대해서는 또 제가 만든 영상이 있으니 자세한 것은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가 아주 간략한 요약된 시험관 시술에 대한 개론이었습니다. 조금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는지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험관 시술의 과별한 방법, 단기요법, 장기요법, 이 요법 간의 차이와 실질적인 방법, 누가 어떤 방법을 택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자세히 답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각자 개인 검사 해석과 그에 대한 결정은 제가 해드리지도 않고 해드릴 수 없습니다. 이는 현재 담당하고 있는 혹은 진찰을 하신 선생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 의견과 담당 선생님의 의견이 다르다면 담당 선생님의 말씀을 따르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댓글을 통한 개인 진료는 최대한 자제할 것임을 제가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환자와 의사 간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결국 여러분의 임신 성공의 지름길이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저희 병원을 내원하시는 분들께 최대한 도움과 위안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진료실에서 뵙기를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따님으로 고생하시는 20만 부부들이 모두 부모가 되는 날까지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난임 전문의 이재호였습니다. 여러분 이번 달에는 꼭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